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예전부터 25년 이후로 상승 시간표가 마치 짜여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럼 25년에 무슨 호재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이후로요, 정말 코인의 상승 시간표가 마치 몰려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제가 최근 것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10월 17일자였는데요. 바젤위원회에서 은행들이 어떤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공시를 의무화해라. 요거까지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시기, 공시의 시기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25년 1월부터는 어떤 은행이 어떤 코인 들고 있는지 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 규제 아니냐? 물론 규제는 맞습니다. 은행들은요, 본인 자산의 2% 이내로만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요. 만약에 상승장이 왔는데 내놓으라는 은행들이 마치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비트코인, 우리는 이더리움, 누구는 도지, 누구는 솔라나 이렇게 계속 상승장 때 막 코인이 오르고 있는데 공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개미뿐만 아니라 기관들에게도 오히려 규제가 아니라 포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9월 27일자로 해서 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조차 25년까지 암호화폐라고 안 하죠.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원을 확대시키겠다 하고요. 한국도 지면 안 되겠죠. 9월 16일자로 해서 25년 암호화폐 과세 대비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 과세를 하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곳간 비었다고 하는데요. 인력과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코인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걷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는 양도세는 이제 더 이상 연장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아마도 미국 주식에 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자로 해서 러시아 역시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루블화를 25년부터는 국제 결제에 한번 써보고 싶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빨리 써야 합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근데 왜 25년부터 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디지털 루블화를 쓰고 싶어도요. 남들이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제재를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개발했던 루블화를 쓰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월 17일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코인 기업의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겠다. 공교롭게 또 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25년 관련된 뭐 아직 소개도 못 드렸지만 ISO 2002도 뭐 25년 언저리부터 엄청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딱 1월 1일부터는 아니겠지만요. 정말 많이 있지만 이제 그냥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나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깊게 소개를 해드려 볼 거고요. 사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코인이 아니라 미국 주식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왜 24년 10월 이후로 미국 주식에 하락 베팅을 하면 눈치가 보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한번 기사를 파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7일자였는데요. 게임스탑에서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다. 게임스탑 다들 기억나시죠? 그 레딧이라는 미국의 주식 커뮤니티에서 공매도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막 공매도 세력들 막 박살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1년도에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다. 누가 얻었을까요? 게리 겐슬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C. 그래서 공매도 세력 신상과 규모를 앞으로는 공개하겠다. 사실요, 미국은 공매도 규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SEC가 규정이 있는데도 좀 늦게 하든지 좀 서서히 하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10월 17일자로 기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오랜만에 본업에 복귀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일단 좀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총 공매도 잔고가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숫자, 평가 금액, 일일 거래 내역을 SEC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SEC는 어떻게 하느냐? 전자공시 사이트에 올린다. 만천하에 공개를 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24년 10월 이후로 세력들,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일단 웬만한 헤지펀드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공매도 치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왜요? 게임스탑에 엄청난 분노가 개미들은 쌓여 있어서 공매도 세력이 저는 무너지는 걸 머리털 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공매도를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다들 개미들은 혐오합니다. 근데 이제 1년 후에 누가 무슨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얼마나 이제 공매도 포지션까지 다 공개를 한다는 거죠. 아, 코인은 아니고요. 주식만 일단 얘기는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뭐 다 공매도 해놓고도요. 세력들은 나 안 했어. 우리가 안 했어 하면 그만이에요. 혹시 걸려도 벌금 얼마 내면 됐는데 이제는 누가 얼마 했고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다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만 걸려봐라. 첫 봤다 나오면 걔네들은 이제 레딧이 뭉쳐가지고 그 포지션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처붓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헤지펀드들은 24년 10월 이후로 공매도를 치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SEC의 본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건전한 증권시장 규제를 하는 게 SEC 목이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팩트 폭력을 날리면서 한마디를 했네요. 일단 SEC는요, 벌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맨날 고소하고 벌금 때리고 이게 아니라 기업이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섹션 31 비용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SEC에 등록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코인의 코자도 모른다.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SEC는 암호화폐 단속을 우선순위로 지금 삼고 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왜냐? 돈 낸 사람들은 내 돈을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SEC가 돈을 쓰고 뭐 계속 예산 늘려라, 뭐 인원 충원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넌지시 팩폭을 날렸고요. 원래 SEC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났었는데요.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해당 종목 거래 정지돼 있고요. 영풍재지의 모기업도 이렇게 거래 정지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하한가가 났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주가 폭락, 하루 전 주가 조작 세력 긴급 체포. 사실 이런 거 하려고 SEC가 있는 건데 계속 코인만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었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좀 본업으로 복귀를 한다.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24년 10월 공매도 규제 얘기로 돌아와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 10월 이후 공매도 규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흘러갈까?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기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거시적 환경 영향을 비슷하게 받는다. 예를 들어 금리가 인하되거나 전쟁이 났는데요. 비트코인만 오르고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예상이 되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10월 이후에 미국 주식과 코인의 상승 확률은 꽤나 올라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해도요. 처음 나온 이 세력 타겟이 돼서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다 공시를 하는데 대놓고 공매도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24년 10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24년 10월 전에는 예전처럼 공매도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후만 조심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는 상식상으로 많이 올랐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지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찔끔 떨어뜨리고 찔끔 떨어뜨리면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높은 데서 일단 수입이 떨어져야 수입이 크다. 일단 요거를 생각을 해 두시고요. 현재 상황을 일단 한번 보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직도 미국 증시는 뭐 비록 조금 떨어졌다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과열 구간이다. 버티기 구간이다. 왜냐? 유동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게다가 내년에 1년 내내 대선이라고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점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뭐 미국 주식에 비하면 재미는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단기 호재가 있죠. 현물 ETF가 뭐
내년 초 언젠가에는 승인이 될 거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전후가 이제 오를 것이다.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미국 주식도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도 단기 고점이 이제 ETF 승인 전후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24년 상반기 뭐 3월인지 1월인지 2월인지 5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ETF는 승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면 일단 오르긴 오르겠죠.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겠지만 오르겠지만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어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요. 이렇게 단기 승인으로 잠깐 올라왔는데 이제 거시적인 악재 뭐 은행이 쓰러진다든지 미국의 부동산이 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매크로 악재가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공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요. 그래서 제가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기대감에 뭐 많게는 20에서 30%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 공매도 하기 좋은 날이 됩니다. 그러다가 24년 10월 이후 너무 좀 번거로우니까 2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의 공개 처형의 첫 대상이 되면 그 회사는 큰일 납니다. 헤지펀드는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매도가 약간은 꺼려지면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마음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도 플랜 B나 C를 갖고 계셔야 한다. 왜요? 이제 피터 린치는요, 이 업계에서 실력이 좋으면 10번 중 6번은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비전문가는 더더욱 틀릴 수 있으며, 뭐 시장 분석에 최선을 다할 뿐이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내가 큰 시장 흐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공부하고 짜보되 예상대로 안 될 경우도 스스로 대비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